자, 매클루헌의 매체론, 네, 구강 문제 1번부터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네요. 자, 그런데 여기 선지들을 쭉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에 대해서 문제로 출제가 된 거냐면 설명 방법, 그러니까 본문은 매클루헌의 매체론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설명 방법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지를 이제 묻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본문 읽으면서 다 파악을 잘 했겠죠? 네. 그럼 동그라미 1번부터 가보면 다양한 사례를 들어 새로운 매체의 개념을 뒷받침하고 있다. 자, 새로운 매체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매클루헌의 매체론이 될 테고요. 그것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서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편지에 사랑한다든지 또는 휴대폰에 음악과 함께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거기 두 번째 문단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 말은 맞는 말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기존 이론의 관점 중 일부를 인정하며 차이점을 주장하고 있다. 잠깐만요. 이거는 좀 애매하네요. 여기다가 물음표를 좀 찍어볼까요? 자, 일단 애매합니다. 3번에 매체에 대한 기존 인식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사례를 통해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자, 기존 인식의 문제점을 기존 인식의 문제점 어떻게 지적했죠? 피상적이다. 그렇죠? 매체에 대한 기존 인식이 매체를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사례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어떻게 강조했느냐. 예를 들어서 옷이라든지, 이게 지금 역시 첫 번째 문단인데요. 1문단에 보면 옷이나 집이나 이런 것들도 매체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강조했죠. 자, 네 번째, 미디어의 종류를 기준에 따라 핫 미디어와 쿨 미디어로 구분했어요. 그래놓고 대조의 방법으로 장단점을 언급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잠깐 봅시다. 기준에 따라 구분한 것까지는 맞습니다. 자, 그런데 대조의 방법으로 장단점을 언급했느냐 라고 하는 부분, 이 장단점이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한 미디어와 쿨 미디어가 나와 있는 다섯 번째 문단을 다시 한번 잘 살펴봐도 역시나 언급이 되어 있지가 언급이 되어 있지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 구분까지는 맞지만 그 뒤에 장단점 언급이 틀려서 정답은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도 맞는지 한번 보죠. 권위자의 말을 인용하여 매체가 달라지면 우리 인식체계도 달라진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잠깐만요. 권위자가 나왔었나요? 매체가 달라지면 우리 인식체계도 달라진다는 주장은 세 번째 문단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세 번째 문단을 다시 잘 보면 소쉬르라는 사람의 얘기가 나와요. 소쉬르의 주장처럼 이라고 해서 소쉬르의 말을 통하여 이 매클루헌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5번도 맞는 말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1번도 맞는 말이고 3번도 맞는 말이었고 그리고 4번은 틀린 말이지만 5번도 맞는 말이어서 답은 4번이 될 텐데, 잠깐만요. 2번이 좀 애매해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라면 여기 헷갈린 선지 선택, 그래서 나는 2번이 헷갈려 라고 이야기 표시를 하고 물론 정답으로 4번을 선택한 이유는 다섯 번째 문단에서 장단점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 장단점 언급 없음 이렇게 쓰겠죠. 자, 그런데 그럼 동그라미 2번이 이제 헷갈린 선지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선생님들께 이 2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라고 이제 물어봐야 될 거예요. 정답을 맞췄다고 하더라도. 자, 여기서 좀 설명해보면요. 저 2번이라고 하는 거, 기존 이론의 관점 중 일부를 인정하며 일부를 인정했대요.
그러면서 또 차이점을 주장해. 자,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역시 첫 번째 문단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1문단을 가보면 여러분 1문단에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을 보시면요. 그런데 라고 시작하는 부분이 있죠. 네. 자, 그런데 매체학자인 마셜 맥클루언은 매체에 대한 이러한 기존 인식이 매체를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매체가, 자,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그는 매체가, 첫 번째 문단입니다. 우리의 감각적 활동이나 사고작용을 유발하여 의사소통을 하는데 활용되기는 하지만, 네. 그러니까 기존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매체가 우리의 감각적 활동이나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점, 즉 매체가 뭐뭐뭐뭐를 유발하여 의사소통을 하는데 활용되기는 하지만 이라는 거는 인정한 거예요. 그거는 맞는데, 그런데 단순히 매개 도구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야 라는 점에서는 이 기존의 이론과는 차이점을 보이는 거죠. 자, 그럼으로써 기존 이론의 관점 중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차이점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말은 역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답 고르는 데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나머지 선지까지도 정확히 어떤 부분 때문에 말이 되는 건지를 자꾸자꾸 분석하면서 연습을 하면 실력이 좀 더 빨리 늘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9강 맥클루언의 매체론 문제 2번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중 맥클루언의 관점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동그라미 1번. 매체의 변화는 사회 구조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겠군. 말 그대로 이제 맥클루언의 관점에 대해서 말 그대로 그냥 제시문에 나와 있는 걸 잘 이해했느냐 문제예요. 이런 거는 정확하게 맞추고 넘어가줘야죠. 난이도가 매우 낮은 문제니까. 매체의 변화는 사회 구조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겠군. 맞겠죠? 그리고 다음, 표현 문자와 상형 문자는 다른 매체로 보아야 하겠군. 역시 그 인식이 매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예시로 표현 문자와 상형 문자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비행기, 자동차도 의미를 전달하는 데 활용된다면 매체라고 볼 수 있겠군. 우리 맥클루언 같은 경우에는 옷, 집, 과학, 철학 다 매체가 될 수 있다고 봤죠. 네 번째, 컨텐츠의 내용은 변하지 않으므로 매체가 달라지더라도 컨텐츠는 항상 일정하겠군. 자, 보죠. 앞에서 전화, 그리고 편지, 휴대폰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랑한다라는 말이 전해졌을 때, 여기서는 이제 컨텐츠가 사랑한다가 되겠죠. 그 사랑한다는 말을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전달하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 곧 매체가 메시지다 라고 맥클루언은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컨텐츠는 항상 일정하겠군 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 되겠죠. 정답은 당연히 4번이네요. 5번 가보죠. 동일한 내용이라도, 그렇죠. 바로 이 5번이 이 4번에 대한 설명이 될 겁니다. 동일한 내용이라도 편지로 전달할 때와 전화로 전달할 때 의미가 달라질 수 있겠군 이거죠. 혹시나 4번을 정답으로 택하지 않은 학생이라면 5번을 정답으로 택했다고 한다면 5번을 택했다고 한다면 나머지 1, 2, 3번도 다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사실 이거는 1, 2, 3, 4, 5번 중에서 다른 내용은 그러면 그렇게만 생각해도 4번을 고를 수밖에 없는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죠.